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하영재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인사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영재 의원은 그동안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81명이 제석을 해서 찬성 160표, 반대 88표, 기권 2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실 당론을 좀 찬성으로 정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자율투표인데 찬성 160표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160표라고 했을 때는 전체 의석 200 현재 이제 출석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297석인데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은 좀 과반을 겨우 넘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 의원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구도였고 국민의힘도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던지겠다 선언까지 한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표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낮은 표였다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라든지 기권표를 던졌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대 기권표 포함하면 한 104명 정도가 지금 찬성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방탄정당 그런 이미지가 계속 있잖아요. 역풍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찬성 표결할 경우와 반대 표결할 경우 다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 표결하지 않았는가? 이중잣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여야를 초월한 제19 감사기인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표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간에 또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은 뭐 결국에는 반대를 그렇게 던지지 않고 찬성을 하는데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찬성 표결 많이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찬성표 별로 안 나왔네. 104표나 나온 거 아니냐. 찬성 안 한 거. 신경전을 펼쳐졌는데 사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당시에 뭐 그때 녹음된 소리가 있다. 부스럭.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영재 의원의 목소리가 있는데 7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것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부결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두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또 부결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국회를 압박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는 본인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이 세 명이 이제 두 명은 민주당이고 한 명은 국민의힘이지만 세 명 다 본인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고 당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가결됐습니다. 하영재 의원. 앞으로 남은 절차 뭡니까? 최근에 체포동의안 여러 차례 표결이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구속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건지 말 건지 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가결된다고 해서 하영재 의원이 곧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피의자들이 통상적으로 밟아왔던 그대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고요. 이 판단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이 양당 간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언론이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흑폭풍 얘기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네. 결코 없을 것이다. 결코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네.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스가 전 총리와 만났을 때 관련 발언이 없었다.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명확한 해명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데 뭔가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면 대통령실은 뭔가 부인하는 네. 일이 반복되고 자, 일본은 사실은 좀 노련하고 네네. 우리 정부는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외교적인 예의를 생각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일본 또 계속 선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4월달 뭐 지방선거 지금 하니까요. 네, 국내 정치를 의식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별로 안 꺼내놓고 근데 국내 언론이나 국내 정치권에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했다는 식으로 흘렸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외교적인 결례 내지는 부조리한 행위인 건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관건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렇죠.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는 것인가 예, 이 예견을 하고 대처를 준비를 해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뭐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역시 입장을 냈는데 그때 본인이 메모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정진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일 의원 연맹의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국회의원이죠.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서 그 발생한 문제들을 장황하게 저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결례다라고 느끼면서도 일일이 다 메모를 해뒀다. 그러니까 그날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은 다 메모를 해뒀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또 안 나왔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정진석 의원의 증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도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이죠. 한국의 국제 전문가도 포함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리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일본에서도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일단 일본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네네. 자, 한편 한일 외교 지금 관련 논란이 일어나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특히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영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구력외교 규탄대회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이죠. 윤재갑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이제 좀 민주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또 지역구가 해남, 완도, 진도거든요. 야, 완전 그 바다 쪽, 어촌 쪽이기 때문에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든지 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그 방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삭발까지 단행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시키라라고 촉구를 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강제동원 해법 은 일단 처음에 촉발된 이슈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도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 중에 정부가 독도를 뭐 포기할 것이다거나 그렇게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든지 이 오염수 방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족 대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아이템을
제대로 잡고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한일회담 국정조사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거꾸로 문재인 정권 남북 정상회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네. 맞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야 간에 또 대치가 일어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국정조사로 풀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좀 국정조사를 막상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아직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까지도 이태원 국정조사라든지 몇몇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주장이 있었는데 네. 또 이걸 주장해서 관철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인데요. 박미중의 정강훈 목사 가리켜서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렀었는데 네.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 참석을 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참고로 어제 회의가 첫 참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회의는 그 방미 일정 때문에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불참하다가 최고위원회도 안 가고 방미중에 그런 발언을 해서 더 크게 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자중하겠다라고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뭐 앞으로 정강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 잘못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남는 의문은 이렇게 사과할 거면은 왜 그렇게 그동안 거듭 발언했을까? 예, 이런 부분이 또 의문으로 남는 건 있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징계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양두구역은 징계고 김재원은 무징계고 네네. 이게 총선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네.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인사인데 이를 바로 징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했을 것이고 근데 또 거꾸로는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김기현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심히 지켜보겠다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 이 틈새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당사자이거든요. 그렇죠. 대표 양두구육. 신분 뭐 직무는 정지가 되다시피 했지만 대표 신분에서 그런 또 징계까지도 받았던 인사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양두구육은 징계하고 김재원은 무징계한다. 나중에 총선 결과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동 이야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별 움직임이 없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에 한 명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법사위가 지금 네. 특검법 상정이 어제였어요. 날짜가 딱 겹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날짜가 구체적으로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팀 관계자는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의 시간이 걸린다. 시기를 그렇게 일부러 맞출 수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를 굉장히 가깝게 맞춰진 거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에 이르는 그 흐름은 어쩌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검 도입 이 움직임에 나름의 검찰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조금 급물살을 탔던 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1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한다는 그렇죠. 것도 참 놀라운 건데 네. 어쨌든 공교롭게 같은 날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법사위에 나온 한동훈 장관 특검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선의에 의해서 도입이 된다 할지라도 진상규명에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것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수사팀이 독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특검보다는 현재 검찰을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이중 기소 금지 원칙 때문에 어차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걸 특검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야기입니다. 자, 박 전 시장 묘소가 민주화의 성지인 모란공원으로 옮긴다. 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현재 박 전 시장의 묘소는 경남 창녕군 고향에 본인의 고향이죠. 예, 고향에 있는데 4월 1일 내일이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묘소 이장을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재작년에
모 남성이 박 전 시장 묘소를 파헤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장을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사망 무렵에 비서 성추행 혐의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모란공원 어떤 네. 곳입니까? 마석 모란공원은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 사설 공동묘지인데.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역사적이고 또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음.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안장되는 묘소로 유명하고요. 단적으로 전태일 열사라든지 또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운동가라든지 어머니. 네. 또 민주화 운동가 박종철 열사라든지 통일 운동가 문익환 목사, 노회찬 전 의원 이런 인사들이 이곳에 안장돼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시민 단체들은 이 묘지 이전 소식에 반대의 뜻을 밝히는 곳이 있었네요. 네, 일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는 박 전 시장 민주열사로 소개하거나 기념할 계획은 없다라고 네. 밝혔고 어차피 특정 정당 소속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이런 추모 사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박 전 시장은 열사 희생자의 목록이 없고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나 혜택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